긴장을 하게 되면 손이나 목소리가 떨리는 일,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때문에 중요한 시험을 망치거나 일하는 데 지장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긴장된 순간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거나 그냥 넘겨버리게 되는데 이런 떨림도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주 열린병원 김순기 원장과 함께 이런 떨림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떨리는 손과 손가락. 혹시 파킨슨병은 아닐까 심각한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떨림으로 나타나는 질환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김순기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손이 떨린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르신들 중에는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고개를 흔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게 다 질환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떨림을 우리가 진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순수하게 떨림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이 진전의 정의를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동작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죠. 네. 근육 중에서 수축하고 이완하는 근육이 서로 비정상적 교대로 수축 이완을 시키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동작, 고개가 떨린다든지 손이 떨린다든지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진전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전을 떨림을 볼 때 혹시라도 큰 병이 있거나 뇌졸중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지장애가 있는 치매나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는데 사실은 이 진전은 어떻게 보면은 비교적 쉽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간단한 병이기도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어떤 분들 보면은 뭐 물건을 들어 올렸을 때 손이 떨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전증처럼 이렇게 미세하게 파르르 떨린다든지 이렇게 증상이 다양하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한테서도 떨림은 많이 일어나죠. 네. 일시적인 떨림은 우리는 그냥 일단 증상이고 질환은 아닙니다. 네. 우리 질환으로 생각하는 진전, 떨림은 생활에 불편할 정도의 떨림이 계속 진행될 때만 우리가 병이라고 하죠. 긴장하거나 추위의 환경의 변화 때문에 떨리는 것은 사실 질환은 아닙니다. 네. 그럼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떨림이 심하다면 결국 병으로 봐야 된다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왜 생기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진전, 떨림을 일으키는 가장 큰 병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본태성 떨림, 본태성 진전, 특발성 진전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네. 의사들이 보통 본태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거나 특발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이름을 붙일 때는 사실은 잘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원인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때 특발성이나 본태성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본태성 진전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요. 네.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이 연배가 증가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분명히 진전이 늘어나는 것도 맞고요. 네. 이 진전이 늘어나는 경우 중에 특발성 진전은 가장 많은 게 손 부위. 네. 그리고 어떤 손이 떨리고 우리 수전증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자리에 정확히 앉기만 하면 다리를 떠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얘기하는 떨림 중에 일종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어른들 얘기할 때 머리가 심하게 떨려서 챗머리 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런 것도 떨림의 일종이고요. 흉곽이 떨린 사람도 있어요. 가슴만 떨린 사람도 있고요. 가슴 두근거림 같은 두근거림과 또 틀려요. 떨리는 게 있어요. 이게 보일 정도로 이게 움직이는 그런 것이 실룩실룩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런 진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발성을 할 때 목소리만 떨린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누가 보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인 의도하지 않게 소리가 떨리는 이런 것도 다 진전의 일부입니다. 이런 진전 같은 경우는 특발성 진전의 특징은 의도한 행동. 그래서 우리가 인텐션 트레머, 의식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 진전이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멀쩡하고 괜찮던 사람이 어떤 긴장한 상태에서 젓가락질을 한다든지 수저질을 한다든지 컵을 든다든지 글씨를 쓴다든지 이럴 때 오히려 더 떠는 게 되죠. 이 특징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특발성 진전의 특징입니다. 네. 반대로 이 병하고 구분을 꼭 해야 될 병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킨슨병. 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도 파킨슨병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진전과 파킨슨병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네. 오늘 이 주제를 삼았는데요. 파킨슨병은 잘 아시는 대로 뇌 안에 흑질이라고 하는 부위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네.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신경과 신경 사이에서 이게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트랜스미터, 네. 뉴로 트랜스미터라고 하는데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흑질이라고 하는 부위에서 도파민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동작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파킨슨병 같으면 특징적으로 몸이 구부정해지고 네. 근육이 강직이 일어나고 네. 보행 자체가 크게 걷지 못하고 자박거리는 그런 동작이 나타나거나 네. 떨릴 때는 이 파킨슨병의 특징은 아까 특발성 진전에서는 의식하고 행동할 때만 떨린다고 했는데 네. 반대로 이 파킨슨병의 진전은 레스팅 트레머라고 해서 휴식을 취할 때 편안하게 있을 때 더 떨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내가 이렇게 편하고 있는데 떨린다. 아니면 내가 일하려고 떨린다. 이 두 가지만 구분할 수 있어도 병 자체를 구분할 수 있는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몸에 떨림이 어느 부위에서 있다고 하면 예. 정말 파킨슨병이 아닐까 하고 걱정을 하게 걱정을 되는데 많이 하셔요. 예. 결국 어쨌든 증상이 좀 다르네요. 예, 많이 다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특발성 진전 같은 건 말씀드렸다시피 손, 발, 머리가 주로 많이 떨리고요. 그리고 파킨슨병 같으면 손이 주로 많이 떨리기도 하지만은 턱이 떨려요. 머리 말고. 제가 이제 화면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머리를 이렇게 떨리는 거하고 네. 턱에 이렇게 떨리는 건 좀 틀리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떠는 것이 아니라 턱을 떠는 경우가 파킨슨병은 더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 파킨슨병인지 본태성 진전인지 파악을 한 후에는 당연히 치료법도 다르겠죠? 예,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진전의 원인을 찾아서 이게 본태성 진전이나 우리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진전인지 아니면 파킨슨병에 의한 진전인지를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은 거의 병의 한 7, 80%는 해결됐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파킨슨병하고 이 본태성 진전을 구분할 수 있는 병들이 보통의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금방 알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병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겠죠. 본태성 진전, 우리가 특발성 진전이라고 하는 이 진전의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동이나 의식이나 이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는데 아무 불편이 없으면 단지 의식을 할 때만 떨릴 뿐이지 인지장애나 이런 기억력이나 어떤 수리력, 공간력 이런 건 전혀 어떤 피해가 없이 네. 그렇게 살아갑니다.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포스처,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몸 자체가 뭔지 모르게 기계가 된 것처럼 뻐걱거리죠. 쉽게 스타트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바로 가지 못하고 마치 스타트하게 기기가 뻑뻑하게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동작을 취하기도 하고 걸음걸일 때 크게 걷지 못하고 자박거려지는 그런 동작이 있을 때 떨림이 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걸만 보고도 이것이 파킨슨에 의해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특발성 진전인지 대충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특발성 진전인 같은 경우에는 손, 발, 머리가 제일 많고요.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손이 제일 많고 머리보다는 턱이 많고 진전의 모양이 우리가 일을 하려고 집중할 때 떨리는 것은 인텐션 트레머라고 해서 특발성 진전의 특징이고요.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편안히 쉴 때 오히려 어떤 일을 하려고 집중을 하면은요 파킨슨병의 진전 없어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진전의 방향을 알 수 있겠죠. 네. 치료도 완전히 틀려요. 네. 파킨슨병에 의한 진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약물이 요새 개발이 많이 돼 있어서 도파민 호르몬을 보충하는 그런 약을 먹었을 때 네. 비교적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본태성 진전은 약의 효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떨리긴 하는데 오히려 파킨슨병은 약을 먹으면 빨리 좋아지는데
본태성 진전, 특발성 진전은 약의 효과는 없지만은 근이완제나 항경련제나 우리가 일종의 신경 안정제를 약간 섞어서 쓰면은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질환이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예, 그러면, 예. 그러니까 특발성 진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중에 뭐 파킨슨병으로 악화된다거나 그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런 개념이 아니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순기 원장과 함께 진전이라 불리는 떨림의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겪는 새학기 증후군의 증상 중 하나가 원형 탈모라죠. 원형 탈모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어린아이에게 탈모가 나타난다는 건 아무래도 좀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원형 탈모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표현이 늦어져서 부모님이 늦게 발견하기도 한다는데요. 그럴 때는 탈모 진행도 빠르고 악화되기 쉽기 때문에 아이들이 갑작스런 환경 변화를 가질 땐 부모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